네,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2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과 범위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인 20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조사 시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후 1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새벽 1시 20분경까지 약 12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 현재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조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한 건 이뤄졌고, 또 다른 건으로는 형사 1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담당 부서가 다른데요. 두 사건의 담당 부서가 다른데 이런 경우엔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어느 사건이든 먼저 시작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다음 사건에 대해서 또 담당 이 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조사 장소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정보보안청사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조사 자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그 내부가 아니라 그 검찰청 관할 내에 있는 정보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떠한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이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이 청 내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경호 안전상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건가요? 다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조사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사건 같은 경우에 중요 피해자가 병원에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사 자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명품 가방 사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제출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의 그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영상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 영상 자료와 관련해서 당시 만날 때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대화 내용도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최재형 목사의 진술에 관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이 질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만들어진 질문을 어제 대면 조사에서 질문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있었잖아요. 청와대 행정관이 가방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겠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 다시 한번 그 행정관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럼 김건희 여사가 실제 지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사실관계가 동일했다라고 한다면 그 동일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실관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관련 자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로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피의자의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당장 마무리된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피의자의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맞는지,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이제 주장들이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배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치되는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뭐 네.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어떠한 뭐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어떠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뭐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무혐의로 종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이 조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최근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실 다른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의 구조가 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벌칙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었느냐를 일단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서 지금 현재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제출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명품 가방 외에도 다른 또 화장품도 선물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뭐 화장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그러면 뭐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뭐 형사적인 처벌의 뭐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정확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여러 일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여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이 주가 조작 관련 주범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재판이 지금 넘겨진 상태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재판이 넘겨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이 넘겨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 어떠한 뭐 사실관계가 조금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지가 결국은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결국 김 여사가 이른바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전주인지 여부인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전주와 관련해서 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1심에서는 이 전주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는 이 전주와 관련해서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다고 하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전주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의 혐의로 뭐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러한 공통점을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재판에서의 법리적인 판단도 조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첫 소환 조사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서면 조사로만으로는 제대로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걸까요? 예, 아무래도 서면 조사에 대해서도 뭐 답변을 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대면 조사는 아무래도 조금 그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추가로 생긴다면 수사기관에서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에 대한 즉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면 조사보다는 대면 조사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제 이 대면 조사에서 어떤 걸 더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해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관계가 만약이라도 이게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다 정했을 때도 이 돈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 사실을 몰랐다거나 가담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기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질문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특정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기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특정 사실관계가 굉장히 조금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최상명 순직 사건과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의 수사 사건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명품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인 부분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수사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만 있었을지 아니면 이 피해자와 관련한 조사도 있었을지는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있었지만 현직 영부인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춰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예, 예우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절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의 이런 이 조사에 있어서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절차적인 조금 배려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소환 조사에 있어서도 장소에 관한 협의도 조금 더 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럼 이번 대면 조사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면 조사를 받은 후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과거에 이제 확보한 자료들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확보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신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뭐 기소라든지 불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을 조금 더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